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팀장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아오르는데요. 네, 거래소가 이러다 한 2%까지 상승폭을 확대하지 않을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저희 얘기 나눠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왕의 귀환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쪽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가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미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중립으로 기여를 바꾸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인 즉슨 수요는 조금 부족한데 공급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 전면에 지금 따뜻한 온기가 돌게 되면서 메모리주 다시 사도 되나라는 궁금증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김시은 팀장님, 미즈호증권의 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최근 우리가 1월, 2월에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레거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디램과 낸드에 대한 가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재고에 대한 감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를 라고 하면 앞으로는 또 수요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HBM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HBM에 대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리가 사실은 작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꺾였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역시도 함께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소식들,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라든지 매입에 대한 내용들도 긍정적이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최근 다시 한번 디램과 낸드 가격 같은 경우가 하반기부터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이구 환신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결국은 온디바이스 AI가 견인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갤럭시 신제품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사전 판매량만 보더라도 전작 대비했을 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그 이유는 AI가 탑재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 시리즈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 또 최초 이제 갤럭시의 처음으로 나오는 온디바이스 폰이다라고 해서 수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 GPT라든지 퍼블렉시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활용을 계시잖아요. 잘 하는 입장에서 네. 결국은 AI가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TV라든지 점점 들어갈 텐데 그럼 사람들이 과연 기존의 제품을 버리고 안 살 수 있을까? 를 고민을 하면 여전히 수요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먼 미래이긴 하지만 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선 반영한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레거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거기다가 HBM과 관련했을 때도 그록3가 물론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H100을 또 대량으로 사용을 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HBM 혹은 엔비디아 단에서의 수요 역시도 함께 견조하다라는 스토리 역시도 함께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 다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그동안 잘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소부장단에서 레거시라든지 CXL이라든지 레거시라든지 혹은 삼성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위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추세 상승보다는 한 차례 랠리가 나왔을 때 살짝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저는 그때 타이밍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시장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갈 거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에 언제 올라탈지도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너무 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순환매를 구성하면서 올라왔었는데 뭐 레거시라던가 디램 낸드 쪽 사업하는 특히 삼성전자 필두에서 매출 포션이 많기 때문에 눌려 있었던 쪽이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 한번 여쭤볼까요? 디램과 랜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데스크탑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관신이라는 보조금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관신이란 건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최신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던 점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디램과 랜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재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 디램 가격이나 아니면 재고 수요나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계속적으로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HBM 대비 디램 쪽이나 랜드 쪽은 정말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그렇다라고 해서 디램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거냐라고 본다라면은 전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HBM과 디램과 어떻게 보면 경쟁성을 봤을 때 HBM 관련해 가지고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 액정의 측면이 더욱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디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업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똑같은 공장 안에서 똑같은 시간 안에서 더 고효율 제품을 팔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이지 더 낮은 영업이익이 낮은 제품을 더 많이 팔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HBM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HBM 쪽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디램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HBM이 SK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우린 디램 쪽을 더 많이 팔자 하면서 어떻게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HBM과 디램 이쪽을 비교해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HBM이 더 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50조 얘기 나오던데 이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도 주목해볼 만한 반도체 쪽에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설립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금액도 무려 50조 원이 되고 그리고 오픈 AI와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가 합작하는 그 데이터 센터보다 무려 3배나 더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올해 착공이 돼서 28년도에 건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은 안 나왔던 점. 하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른 전 세계에 비교해서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기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안정적인 전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이 제일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HBM 관련 수요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먹을거리가 정말 너무 풍성하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도 고민이 되시잖아요. 너무 많은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지? 네. 두 분의 종목 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눌림목에서 좀 기회를 보시는가 싶네요. 네, 눌림목 종목인데요. 팀장님께서는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한미 반도체 눌렸다가 오늘 튀는 종목인데 한번 듣겠습니다. ISC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두 종목에 대한 공통점은 HBM에 대한 수혜는 계속될 것이다. HBM 쪽이에요. 결국 네. HBM 테스트 소켓 쪽에 대한 수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강력한 수요들, 특히 지금 데이터 AI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HBM에 대한 수요 역시도 함께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 AI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에 대한 매출 성장 역시도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이 기업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 유리기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해서 SKC와 함께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을 공동 개발을 했는데
또 세미콘 코리아가 19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미콘 코리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피롭틱스라든지 혹은 뭐 한빛레이저 같은 기업들이 네. 사실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ISC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멘텀을 전혀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뉴스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가 되고 있긴 하나 다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숨어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세요? 일단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투신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라인대는 또 뚫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 라인대를 뚫게 되었을 때 박스권 상단 라인대가 77,000원 라인대이고 이 라인대를 또 뚫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상단 라인대가 83,000원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많이 팀장님 한미반도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우상향으로 가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 속을 조금 썩었던 종목이거든요. 10만 원 선도 이탈을 하기도 했었는데 외국인 순매수 2위로 들어오네요. 네,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좋게 보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가 너무 많이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어떻게 보면 짝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도 따라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좋았는데 한미반도체는 그거에 따라서 못 갔던 부분을 오늘 어떻게 보면 분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한미반도체를 탑픽으로 생각하냐라고 본다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46%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 이만큼 나왔던 기업이 있나? 라고 본다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TC본더 관련해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그만한의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약간 불안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비전,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TC본더 관련해가지고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이 좀 하향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이나 계속적인 러브콜, TC본더에 관련해가지고 러브콜은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면 이 HBM 관련해가지고는 수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신규 장비를 하다가 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고객과의 신뢰나 이런 부분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되고 있는 한미반도체 제품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랑 짝꿍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목표치 두고 계세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들어오는 거는 JP모건에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13만 원은 1차 정도로 보시고 2차는 15만 원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는 JP모건하고 같이 하시네요, 의견을. 네, 1차 13만 원, 15만 원까지 2차 목표가 두시고요. 진짜 드디어 봄날 올 것 같네요. 한미반도체도 눈여겨 한번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되는 집안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써봤는데 한화하고 LS그룹 다들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한화자 들어가기만 해도 주식이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올 한해 한화그룹의 ETF 수익률이 1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주식 하나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 썼거든요. 지금 하락 반전하긴 했는데 오늘 신고가 한번 다시 내고 있고요. 최태원 회장이 20대 그룹 사절단을 끌고 오늘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뭔가 협상을 조금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LS그룹이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경제 사절단에 함께 들어가면서 이번에 미국으로 건너간다라는 거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올지도 좀 유심히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잖아요. 네, 팀장님 못 잡으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이 파죽지세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단기간 상승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흐름들이 제2의 한화를 찾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두산 그룹주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 오늘 시장에선 어제 같은 경우 LS 그룹주가 움직였고 오늘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또 함께 대거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의 스토리가 어떻게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단기간에 수급이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니 항상 이제 거기서 대장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최근에는 계열사들까지 또 함께 매매를 해야 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와 LG를 보게 되었을 때 이제는 LS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그룹주가 사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방산 쪽에 대한 신규 접근은 좀 자제를 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방산이라든지 혹은 우주항공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긴 한데 다만 최근 시장에서의 두드러진 흐름들이 위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왔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차전지도 그렇고요. 반도체 소부장 라인 때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나그룹주에 대한 계열사 자체가 굉장히 위에 올라와 있기에 지금 구간대에선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 다만 L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슈를 받아야 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제 50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LS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어야 하는데 반도체의 수급 뺏기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또 수급 뺏긴 상황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모멘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결국 2차 전지라든지 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게 되었을 때 그럼 좀 눌림 나왔던 쪽 어디가 나왔을까? LS 쪽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오늘 좀 눌리고 있는 LS 그룹주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로서는 더 좀 매력도가 높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우신가 봐요. 더 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LS 그룹주에 대해서 한화는 조금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시네요. 이성호 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부담스럽기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뭐 LS 쪽에서 보면은 더 올라온 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게 시세가 안 나도 보면 거래 대금은 항상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그룹주 쪽으로 해서. 네,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보면 경영권 승계가 이제는 완료가 되고 나서 회사의 방향성이 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 쪽에서는 방산이 탄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외부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또 누구를 건들까? 이거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탄력을 한 번 더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모습.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방산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면 그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올라가주는 부분이 하나그룹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하나그룹 쪽에서 방산 쪽으로 집중된 거는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 비전이나 하나 갤러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그룹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붙어서 하나만 들어가면은 사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 쪽은 방산 쪽으로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LS 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잘 모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LS가 아니었나라 생각이 드는 게 B2B 기업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일반적으로 소비자한테는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룹인데 요즘 전기차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기기 이쪽이 각광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미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보다는 LS가 더 낫지 않나. 방산이란 탄력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수요가 멈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AI는 시대가 아예 바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배전, 그리고 케이블 이쪽을 다 담당하고 있는 LS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하게 가시네요. 네, 한화보다는 LS 그룹이 조금 더 투자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한화는 뭔가 약간 우후죽순 올라가는 감이 있다고 정확히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핵심만 딱 추리자. 하나를 네. 하실 거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에 지금도 올라타도 됩니까? 한화는? 하나 쪽에서 방산주를 보시려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부담되시는 분들은 네. 세트레가이라고 하나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네, 기업도 아직은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안 올라간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스럽다면 세트랙 아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12위자리 탐내거든요. 현대중공업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13위권에는 하나 오션이 자리 잡게 되면서 하나 그룹주들이 이제 10위권 내에서 볼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부담스러운 측면이 조금 있다라는 점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회가 LS그룹 쪽에서 많이 보셨거든요. 두 분의 종목픽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LS를 선택을 해 오셨고요.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LX 일렉트릭을 신고가 오늘 다시 찍고 있는 상황에서의 도전 의식을 한번 담아서 가보는 게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LS를 선택하신 이유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 눌려 있거든요. 아직이요? 단기적인 변동성적인 측면 그리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 역시도 LS 일렉트릭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LS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선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쪽에 대해서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온전한 수혜를 LS그룹이 받을 수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LS 전선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5조 원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슈도 함께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선이라든지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긴 한데 결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또 새로운 투자처 를 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흐름들이 해저 케이블이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미중 간 갈등에 따라서 중국 간의 집적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관리했을 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가 또 LS 그리고 그에 대한 자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투자하겠다라면은 가격적인 부분은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사실 지금 라인대에도 접근하셔도 되긴 한데 다만 이 기업을 접근할 때 내가 너무 단기간 수익을 보겠다보다는 중기로 좀 끌고 가보자는 전략이고요. 내가 접근할 땐 12만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분할제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선 라인대에서 계속 버티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21선 라인대를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릴 텐데 이 라인대 같은 경우가 이전 고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LX 일렉트릭은 도전 의식을 조금 갖고 가야 될까요? 네, 팀장님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시는 건데 그래도 추천하신 이유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3등주의 반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방산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3등주였는데 치고 올라가고 상승력이나 이런 분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에서도 어떻게 보면 3등주였던 하나오션이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았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에서는 3등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내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테슬라의 X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력기기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되고 거기에서 LS그룹의 장남이 그걸 맡아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많이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부담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그때 살 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30만 원 밑에서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30만 원 이하 단위라서 지금 바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려운 목표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는 35만 원 정도를 보시는 게 괜찮고 2차는 39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등주의 반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반격이 더 있을 것이 예고가 되는 일렉트릭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은 컨디션이 계속 좋은데요. 다만 코스닥과 코스피의 격차는 좀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탄력이 더 붙는 상황인데 바이오가 좀 아쉬워가지고요. 바이오가 못 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탄력이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시선은 이재필 전문가 만나볼 예정인데요. 반도체하고 AI, 그 로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투자 전략 내주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